월성원전 주변을 이번에 조사를 싹 다 해가지고 보니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아주 복잡하거나 아니면 좋아하지 않게 짧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우리나라 이제 핵산업계에서는 원전 주변의 주민들한테 특별한 문제가 없다. 선량이 굉장히 낮다. 1mS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차이가 없다. 두 번째는 갑상선암이 높아진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원인이다. 그 다음에 여러 다른 해외 역학조사에서도 이런 거는 이제 사례가 보고된 사례가 없다. 그리고 갑상선암은 아마 검진을 많이 해서 건강검진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저걸 하는데 그거를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주장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주장을 하나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방사능의 선량이 굉장히 낮다. 자연 내지는 이제 배경 방사능이라고 하죠. 그거가 한 2.4mSv 정도가 되고 병원에 갔을 때 0.6mSv.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여기 0.02mSv로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기본적인 그런 저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정말 안전한 것이냐. 예전에 우리나라 고리 원전이 맨 처음 시작됐던 게 78년이거든요. 그때의 자료를 얻을 수 있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것을 추정할 수 있든 해가지고서 보면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이거는 80년도에 고리 1호기 환경 방사능 종합평가라고 해갖고서는 맨 처음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빨간 줄을 그은 거를 보면은 1979년 개인 최대 전신 피폭 선량이 이런 선량 목표치에 미달되고 있으나 개인 최대 내부 피폭 선량은 선량 목표치의 약 3배 정도를 상회하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뭔가 이상한 거가 이렇게 저걸 했었던 거예요. 이게 옛날 자료인데. 그래서 이게 연도별로 쭉 한 건데 그 보면은 매년 똑같이 이렇게 버려지지는 않고 액체 폐기물 같은 경우 1978년, 79년도에 확 튀죠. 네. 굉장히 튑니다. 그때는 가동 초기거든요. 네, 가동 초기여서 그냥 보통 밑에 깔려야 되는데 그렇죠. 확 튑니다.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기체 폐기물은 90년, 92년 그때 확 튑니다. 고리 1호기인가요? 고리 1호기입니다. 이게 그 기본적으로 뭔가가 이상하게 확 버려야 되는 이제 이런 저거가 되는데 이제 이거를 79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직접 계산을 못했어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 와서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래갖고서는 계산된 게 액체, 기체 합쳐서 0.4mSv 정도인데 이거는 3마일 아일랜드에 있어서의 비슷하든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사고 난 거랑 똑같다는 얘기는. 굉장히 뭔가가 했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근데 했을 때 그때의 그 자료들을 잘 구할 수가 없어서 이게 왜 어떤 식으로 어떤 환경이었는지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요번에 2023년 요번에 발표한 자료인데 월성 주민 아까 우리 보여주셨죠? 그분들의 환경부가 한 거죠. 맞아요. 환경부에서 그저 한 거였는데 그 월성 주민에 있어서의 삼중 수소를 소변에서 측정한 거가 쭉쭉 보입니다. 근데 이 베크렐 퍼 리터의 그 저걸 갖고 측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는 이 삼중 수소 농도를 보시면은 여기 뭐 평균 80 뭐 이제 이렇게 전체가 되는 그런 농도가 되는데 발견되는 율이 가까이 있을수록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그 발견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쭉 그려보면은 이거는 로그 스케일로 그린 것이어서 환경 매체에 있어서의 예를 들어서 해조류의 아이오다인 131이 미량이나마 검출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오다인 131은 기본적으로 방광기가 짧기 때문에 이게 검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한 일이기도 해요. 이게 왜냐면은 시료 채취하는 시간하고 날짜하고 방출하는 날짜하고가 아주 가까이 있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게 적어되는데요.
생물학적 설량 평가라는 걸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이렇게 환경에서만 몇 시버트, 몇 베크렐 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 실제 사람한테는 어떻게 된 거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네. 여기 피폭 설량을 피를 뽑아서 거기에 염색체가 얼마나 깨져 있는지를 가지고 깨져 있는 정도에 따라서 여기 0.25 그레이 이상 그 저거 되는 사람들이 얼마큼 많은지를 파악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여기 월성 주민 34명을 골라가지고서는 그 저걸 했더니 그 중에 16명이 한 50% 이상이 0.25 그레이, 0.25 그레이면은 250 미리시버트 정도 됩니다. 그래요. 예,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거가 단순하게 어떤 환경 설량만이 아니라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은 것, 내지는 무슨 뭐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좀 노출되는 것, 네. 다 합친 그런 종합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생략적 설량이 굉장히 높아서 놀랐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왜 그랬을까를 여기 이제 누적 피폭 방사 설량이 이 분들이 노출됐던 삼중수소와 연관되어 있는지, 삼중수소의 소변 농도는 현재 노출되는 농도죠. 그 다음에 누적 피폭 방사설량은 그동안의 현재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짝짝짝짝 쌓여있는 농도죠. 근데 쌓여있는 농도하고 현재하고가 지금 딱 그 맞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떤 것들이 지금 지적이 되냐면은 누적된 거에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뭘까를 저걸 했을 때 여기 이 표가 이제 보여주는 거가 왼쪽이 0.25 그러니까 누적 설량이 염색체가 깨진 거가 좀 적은 사람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0.25 그레이 이상이 되는 거가 그게 염색체가 깨진 게 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연령이 한쪽은 60세, 다른 한쪽은 71세. 예, 그리고 중요하게 표의 맨 밑에 있는 거가 평균 지역 내 거주 시간 15시간 이상 거주하는 하루에 그 낮은 그 염색체가 덜 깨져 있는 사람은 67%, 네. 염색체가 많이 깨져 있는 사람은 94%.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게 그 지금 말씀드린 통계적으로 나이하고 밑에 있는 거주 시간하고가 유의하게 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나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오랫동안 얼마만큼 머물러 있었는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이동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연령이 아니라 거주 기간을 만일 놓으면은 네. 마찬가지로 초기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염색체가 깨지는 게 달라졌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저 중간에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예. 네, 저기 보면은 나아리가 지금 월성 원전이 있는 동네고, 맞습니다. 하설이는 좀 먼 동네거든요. 아주 먼 동네는 네, 아니에요. 아주 멀진 않은데 그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위에 녹색으로 돼 있는 데가 지금 월성 원전이 있는 데고, 예. 그리고 밑에 하설이가 저 밑에 A라고 써 있는데 저희가 하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저희가 더 많이 나오죠? 바닷가에 있으면서 바닷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 아, 그게 더 많다.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하설이 분들은 어업을 하시니까 거기에 그렇구나. 거기는 아직까지 양식장이 있는 거고 나리 해안은 양식을 못 하잖아요. 그죠? 이거 살짝 충격 먹었네, 저 지금. 그 월성 그쪽은 중수로잖아요. 네, 새벽 안개 내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네, 왜냐하면 아침에 그 삼중수소가 이렇게 안개를 타고 쫙 깔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새벽 시간대 안개 있을 때 그 전에 저희가 사진 한번 후쿠시마에서 그런 안개가 발견이 돼서 예. 이렇게 쭉 띠처럼 생기는 안개가 있더라고요. 그게 삼중수 안개라고 하던데. 특히 이제 모든 핵발전소는 삼중수소를 다 방출하긴 하지만 특히 이제 경주에 있는 월성 핵발전소는 중수로역이니까 1, 2, 3, 4, 5 10배 더 많이 중수로역이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네. 조심을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좀 지적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주장이 설량이 원전 주변에서 1mS도 안 되는 양으로 이게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랬을 때 원전 업계에서는 저설량, 여기서 얘기하는 저설량은 사실은 100mS인데요. 굉장히 높죠.
100mSv 이하에서는 영향이 없거나 볼 수 없다. 이제 이게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거가 여기 분할 조사 시 나눠서 노출됐을 때 그 영향이 더 적어지고 방사선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암은 고방사선으로 0.1, 그러니까 100mSv를 초과하는 유혈설량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는 국내 원전 가동으로 인한 그 삼중수소를 포함해서 매우 미미하게 영향력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럴까? 갖고서는 원전 업계에서는 이러이러한 스타디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암에 있어서 저 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스타디들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저 조사를 했군요. 또 한 번 사실은 이제 일부 보고만 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보이죠. 이거는 다른 저건데 우리나라 사실은 여기 사람들이 2015년 3월까지 보고된 논문들을 쭉 조사를 했을 때 전체 조사 결과를 합치면은 지금까지 아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게 좋은 설계를 하고 반경 20km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논문만 모아보면은 높아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왜냐면은 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먼 지역이니까 그걸 가까이 있고 설계가 잘 돼 있으면은 그게 보인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저거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안전한 방사선 수준이 있느냐. 에서는 0을 향해서 이렇게 역치가 없이 그냥 직선으로 그려지는 게 무역치 모델인데요. 선형 모델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이제 스레시홀드 역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는 그때까지는 스레시홀드 밑에 수준에서는 영향이 0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보통 저건데 우리 학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역치는 저런 역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뒷받침하는 조사들이 계속 나와요. 일반인한테 조사하기는 굉장히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일반인들의 선량을 조사해서 이렇게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원전 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 배지를 차야 됩니다. 네. 설량기를 차야 됩니다. 그래서 그 nuclear workers, 그러니까 핵 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걸 모아서 특히 이게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인가 같은 그 몇 개 나라들만 모았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잘 선량이 측정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들한테 있어서의 측정된 선량과 발생한 암을 비교적 굉장히 자세히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봤더니 여기 0서부터 100, 200, 300, 400 쭉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게 100 이하에서는 역치가 안 보인다고 했는데 보이네. 그러면서 그 오른쪽 그 그래프는 그거를 좀 더 확대시켜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기 맨 처음에 있는 그 이상한 삼각형이 빨간 선이 100 이하 되는 사람만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서의 그 자료를 이렇게 저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랑 똑같아요. 그 기울기가. 그거는 다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100 이하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이제 그 100 이하에 있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이게 똑같은 그런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 그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잠깐만 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피폭을 강하게 그러니까 고피폭을 당하면은 사람이 바로 죽거나 아니면 며칠 있다 죽거나 뭐 한 달 있다 죽거나 2달 있다 죽거나 이게 보이거든요. 몸이 바로 치명상을 입히는 걸 아는데 아주 저설량,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양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피폭이 됐을 때의 영향은 지금 우리나라 방사선 학계에서는 없다. 이 원자력 학계에서는 이 저설량은 사람 몸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일반인들은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우리 근거치 자체가 없고 그 자료 자체가 없고 그래서 핵발전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이분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근무하러 들어갈 때마다 이 배지 같은 걸 차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요만큼 오늘 맞았다, 요만큼 맞았다가 체크가 돼요. 그걸 가지고 해봤더니 아주 작은 선량에서도 똑같이 몸에 이상이 나타나더라. 요 자료인 겁니다. 여기 있는 종사자들 내지는 원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배지를 달고 측정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염색체를 조사했을 때
그 선량하고 염색체 깨진 개수하고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있네 저렇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네, 아예 지금 이 데이터는 아마 처음 나온 거 아닌가요? 아니요, 사실은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그렇죠. 일반한테 공개된 게 처음. 요 다음번 데이터를 보시면 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인한테 선량을 측정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럴 일이 없죠 뭐.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이제 어떤 쪽을 했냐면은 자연 방사선이 그건 측정할 수 있으니까 자연 방사선 측정된 자료는 많이 있으니까 환경 중에 자연 방사선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떤 그런 지역에서 그걸 이용해서 차이가 암 발생의 차이를 갖고 오는지를 조사해보자. 우리나라 같으면 강원도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건 높은 데만 있어서는 안 되고 낮은 곳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그래서 한 데가 어디냐면 스위스예요. 스위스는 산악 지역이 있고 저거 하니까 저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Background ionizing radiation. 그러니까 자연 방사선이 여러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니까 차이 나는 그런 거하고 소아암이네요. 소아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까는 그 종사자들은 어른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민감한 사람은 소아들이에요. 그래서는 소아암에 있어서의 저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조사했는데 여기서 이제 자연 방사선임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전체 애니 캔서 전체 캔서가 3%가 증가 1.03이 되고 류케미아 좀 더 민감한 백혈병은 4%, 림포마는 1%, 그다음에 다시 CNS 뇌암에 있어서는 4%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거를 좀 더 들여다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선이 이렇게 쭉 갑니다. 쭉 가는데 이게 미리시버트 단위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100미리시버트 단위에서 저걸 봤잖아요. 여기서는 그 차이를 미리시버트 단위로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미세한 차이로도 저렇게 영향이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그 차이에 있어서의 배경되는 자연 방사선은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도 민감한 사람한테 잘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은 백그라운드 자연 방사선의 미리시버트 단위도 차이를 갖고 온다. 그것도 있고요.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자연 방사선이라고 하지만 백그라운드 방사선은 사실은 체르노빌에서 나온 낙진이나 후쿠시마나 그다음에 핵실험으로 인한 그런 방사성 물질도 포함된 거죠. 스위스면 그 충분히 영향이 있었겠네요. 그래서 완전 자연 방사선이 아니라 사실 백그라운드 방사선은 그런 인공 방사성 물질도 어쨌든 지금은 백그라운드니까 측정한 거가 그 스위스 이게 산악 지역이 논에 다잖아요. 우주선을 측정한 거예요. 우주선을요. 우주선 오는 거예요. 아까 어른들 나왔던 거는 어른들이 이제 핵발전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근데 실제로 이 방사선은 어른보다 아이들한테 훨씬 더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측정할 방법이 없잖아. 뭐 핵발전소 갖다 놓고 일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애들은 스위스에서 그 좀 고산지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산지대도 있고 낮은 지대.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자연 방사선 영향을 많이 받는 곳과 낮게 받는 곳의 암 발병률 차이를 봤더니 3%에서 4% 뭐 이렇게 정도가 차이가 난다더라. 그 내용은 꽤 큰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미세한 밀리시버트 단위니까 작은 단위에서도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더라. 그러니까 방사선이 적은 선량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친다. 산의 높낮이로 구분을 했네요. 그러니까 우주방사선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비행기 자주 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주방사선의 소위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는 저선량이어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더 이상 옛날 거짓말이에요. 옛날 얘기. 좀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갑상선 암이 조사해 보면은 저희가 이제 1990년부터 2009년 그래서 2010년에 발표한 서울대 우리 안유학 교수 저거 해서 한 역학조사의 그 저기인데 여기서 높게 나타나요. 근데 요번 2023년 월성에서 했을 때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높게 나타났던 거가 그냥 우연히 내지는 저거에서 했던 거가 아닌데 한 얘기가 뭐냐면은
여성의 갑상선암의 경우만 있고 남성은 아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은 남성도 제가 다시 분석해봤을 때 똑같아요. 남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환경 방사선 양이 아까 차이가 없다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낮다. 그래서 저거 했는데 그것도 아까 고리에서 본 것처럼 네. 옛날 그 자료들을 제대로 하시면은 달랐을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거주 기간별 상대 비염도의 경색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거 저희가 다시 분석해 보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네. 내지는 거리에 따른 암 발생률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는 그것들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체 인구에서 갑상선암이 우리나라에서 증가하는 그래서 그걸 보면은 2000년대 이후로 증가합니다. 그 전이 아니라 2000년대 이후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갑상선 암의 지역 단위별, 구별, 군별 그 발생률에 있어서의 정한 건데 보게 되면은 좀 대도시 내지는 산악 지역은 좀 아닌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에 저기 한솔, 월성, 고리, 영광, 한빛이죠. 한빛 그 지역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지역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가 요번에 23년도에 그 월성에 있어서의 양남면,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지역은 양남면 이외의 다른 지역까지 합쳐서 네네. 전국 대비, 경주시 대비, 포항시 대비 먼저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보게 되면은 전국 대비를 하면은 발생비 내지는 이제 비교되는 거가 1.0, 뭐 1.1, 뭐 해서 사실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근데 그 사실 이제 그거는 잘못 비교하는 거고 왜냐면은 대도시일수록 검진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양남면과 같은 농어촌 지역하고 대도시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잘 비교한다면 경주시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경주시랑 비교를 해보면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남자들에 있어서의 표준화 발생비가 1.4, 여자들에 있어서의 표준화 발생비가 1.5 유의하게 높고 네. 그거를 양남면만 밑에 거 내려주시면은 양남면만 밑에서 다시 본다 하더라도 경주시 대비 굉장히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높은데 3.2까지 나오네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거를 이건 과잉 진단이다. 네. 라고 했어요. 이 보통 이제 원전 업계에서는 네. 그러면은 그게 어느 지역에서 그러면은 그게 정말 높은 거냐? 그 영광 저쪽 전라도 지역에서는 갑상선 암을 스크리닝하는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각각 영광, 울진, 기장, 경주를 건강검진 수검률을 봤을 때 보면은 전국 평균보다 사실 다른 데는 낮아요. 그래서 영광이 좀 높고 영광에 있는 데서 저걸 보게 되면 영광에서도 특히 원전에 가까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여기는 빨간 선으로 네. 그 테두리가 둘려져 있는 데가 거기 검진을 받은 데인데 네. 그게 5km 이에 더 떨어진 데입니다. 네, 네. 그리고 검진 시기를 어디서부터 저걸 했는가를 보게 되면은 네. 2000년부터 아까 저게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왼쪽에 여성의 암인데 맨 밑에 KCCR이 전국 자료입니다. 주황색 점선이요? 네, 주황색 점선이. 그다음에 녹색 선이 20km 밖에 있는 대조군이고 네. 빨간 선이 5에서 10km 구간에 있는 대조군이고 여기 파란 선이 가까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가까이 있는 지역과 다른 지역의 차이가 벌어지는 시기가 2000년도 이전부터 벌어져요. 꾸준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전국에서 그게 높아지는 저걸 보게 되면 2000년도 이후에 높아집니다. 요거는 지역이 어딘가요? 지금 여기. 이거요? 지금, 네. 이거는 4개의 원전을 다 합친 겁니다. 다 합친 거로. 4개의 원전 지역을 다 그러면 지금 뭐 92년도부터니까 원전이 이제 가동을 하고 그 79년도. 이후부터 네. 쭉 지속적으로 올라갔네요, 그냥. 그렇죠. 그게 차이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소위 검진하기 이전부터 네. 이 차이가 차이가 있다, 났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특히 아까 뭐 영광원전 얘기해서 그러는데 영광원전 주변에 가마미 해수욕장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저희 직원 친구네가 그쪽 동네에 사는데 그 집안은 다 안 걸려서 왜 저 집안 사람들은 다 아닌가. 그 어렸을 때부터 되게 궁금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쪽으로 원전에서 바람이 그쪽으로 좀 쏠리는지 그 네. 강원 해수욕장 거기서 옛날에 세슘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세슘이 거기까지 날아가요. 네, 아주 미미하게. 네. 과잉 진단의 근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다른 것들을 찾아봤을 때 그렇게 그 반대되는 근거들은 꽤 있지만 하여튼 저거 했고요. 그 결국은 누가 여기서 이제 실제 암이 걸렸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쭉 다른 것들로 이렇게 해봤을 때 여기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나이가 젊고 그 지역에 예전부터 있었던 초기부터 있었던 분들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능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오래 있던 사람들. 네. 좀 뭐. 그거는 이제 이게 여기 초기 가동에 속한 사람들이 네. 높아졌다 다시 떨어지는 이제 이런 저걸 보이는데요. 그래서는 갑상선 암이 요번에도 그 증가한 게 보이는데 원전 주변 지역에서 이거는 과다 진단이 의심되는 걸 제외시키고 시기를 제한시키고 해도 여전히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맨 처음에 원전 가동이 시작했을 때의 좀 불완전한 그 상태가 문제가 아니었을까 초기에 내지는 이제 그래서는 그때 젊은 사람이 오랫동안 있었으면은 노출되기가 좀 더 많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판단입니다. 네, 사실 그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체르노빌 원전 폭파, 그러니까 사고 난 이후에 그건 폰 네.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갑상선 암이 전반적으로 다 늘었다. 북반구의 갑상선 암이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면서 암 진단을 많이 받다 보니까 검진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갑상선 암이 는 것처럼 보인 착시 효과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그 검진율을 제외하더라도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나알이라든지 그 양남면 쪽은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다. 그래서 사실은 스웨덴에서 네. 그 체르노빌이 날아가서 거기 스웨덴 그 지역 내에서의 차이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갑상선암을 그 지역 내에서 조사해서 그게 같다. 그렇게 보고하는 그 박사 논문도 있어요. 저는 아마 그 체르노빌의 효과가 스웨덴까지 가서 네. 스웨덴에서의 그 차이를 갖고 오는 것들은 박사 논문으로 확인되는 건데 하여튼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설량,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지금 원전주의자들, 원전지능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저설량 조금씩 나오는 건 괜찮아. 우리 어차피 다 먹고 사는데 커피라도 먹고 바나나라도 먹는데 이 정도 괜찮아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론적으로 이건 다 조사가 돼 있고 결과가 나와 있네요 이미.